안녕하세요. 정욱쌤입니다. 오늘은 자동으로 화분에 물을 공급해주는 공급 장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분에 물을 주는 걸 깜빡하면 이렇게 변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화분에 물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화분에 물을 잘 줘야지 화초가 잘 자라는데 우리가 신경을 쓸 수가 없으니까 자동으로 흙 속에 수분을 감지한 다음에 수분이 없으면 자동으로 물을 주는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 왔는데요. 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페트병하고 빨대, 서버모터만 있으면 자동으로 물을 주는 공급 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뭐가 더 있어야 되죠? 마이크로비트. 이 마이크로비트도 필요합니다. 이 마이크로비트에 코딩을 해서 이 서버모터가 수분을 감지한 다음에 물이 없으면 화분에 흙이 마르면 물이 이렇게 빨대가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져서 물을 공급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선 페트병을 준비합니다. 페트병을 준비한 다음에 송곳을 이용해서 중간 지점에 구멍을 냅니다. 이렇게 구멍을 낸 다음에 빨대를 구부러지는 빨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부러지는 빨대가 있잖아요. 짧은 쪽을 이 페트병 안에다가 꽂을 겁니다. 근데 구멍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이 가위를 이용을 해서 구멍을 넓혀줍니다. 이렇게 쑥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돌린 다음에 적당한 구멍 크기를 만들고 이 빨대를 꽂아줍니다. 이렇게 싹, 네, 이렇게 꽂아주시죠. 꽂아주신 다음 꽂고 나서 이렇게 빨대를 꽂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빨대하고 페트병 사이의 이 공간에 물이 셀 수가 있으니까 글루건을 이용을 해서 주변을 메꿔줍니다. 글루건이 없으면 물이 셀 수가 있으니까 꼭 글루건으로 이 주변을 마감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이 고무밴드를 페트병에 끼웁니다. 네, 이렇게 끼웠죠? 끼우고 나서 이 서버모터를 빨대, 이렇게 보면 빨대에 가까이 붙인 다음에 이렇게 서버모터를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 고무 밴드는 서버모터를 고정을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요 중요한 거, 이 빨대의 주름에 이 서버모터 혼을 붙일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 혼과 이 빨대 주름진 부분을 스카치 테이프로 고정을 시킬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혼과 플라스틱 빨대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짠! 그러면 공급 장치가 끝났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빨대의 각도를 맞춰줘야 돼요. 이 빨대의 각도를 90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하면 물이 새기 때문에 빨대를 이렇게 세워서 평소에는 물이 안 나오다가 물을 공급해 줄 때만 이 빨대가 기울어져서 물이 나오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비트를 연결합니다. 보이시죠? 마이크로비트를 이렇게 끼우고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코딩을 해야 되겠죠. 컴퓨터하고 마이크로비트를 연결한 다음에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코딩을 해볼까요? 출발! 컴퓨터하고 마이크로비트를 연결합니다. 새 프로젝트를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서버 모터를
가지고 코딩을 하기 때문에 서버 모터를 불러와야 됩니다. 우리가 맨 아래로 내려보면 쭉 보시면 확장 있습니다. 확장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서버 모터를 클릭합니다. 서버 모터를 누르면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그러면 서버 모터가 여기 나타났죠? 그러면 이 서버 모터를 클릭한 다음에 서버 모터 P2형 서버 모터의 각도를 90도로 설정, 이 블럭을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입력 블럭에 가서 A를 누르면 90, 그 다음에 이 블럭 자체를 복사한 다음에 B를 누르면 180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서버 모터의 각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A 버튼을 눌렀을 때 90, B 버튼을 눌렀을 때 180으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가 끝났고요. 한번 A를 눌러볼까요? A를 눌렀을 때는 90도가 이 각도고 그 다음 180도 B를 눌러보면 됐죠? 180도에서 90이 너무 물이 안 흐를 것 같으면 90에서 한번 70으로 바꿔볼게요. 70으로 바꾸면 좀 더 아래로 내려왔죠. 평소에는 180도로 있다가 화분에 물이 없으면 서버 모터의 각도가 70도로 바뀌면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에 대한 화면 자료는 여기를 클릭해 보면 이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밌죠? 그러면 언제 서버 모터가 70도로 돼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선 기본에 가서 시작하면 아이콘을 웃는 표시로 한번 해볼게요. 스마일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물을 공급해주는 장치를 만들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딩을 해서 화분에 물을 측정하는 방법, 화분 속에 물을 측정하는 수분이 얼마만큼 있는지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분이 있죠. 이 화분이 있고요. 요거는 포크입니다. 포크. 선생님은 포크를 사용을 해서 이 화분 안에 전기가 얼마나 흐르는지, 이 화분 포크 두 개를 준비합니다. 이 포크 두 개를 흙 사이에 꽂습니다. 한 3cm에서 4cm 간격으로 이렇게 꽂습니다. 보이죠? 꽂고 이 화분 속에 수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방법은 이 포크 두 개의 양쪽에 전기를 흐르게 합니다. 포크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전기를 흐르게 하는 다음에 이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이 있을 때 흙에 수분이 많을수록 전기가 잘 흐르기 때문에 그 원리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조할수록 전기가 흐르지 않죠. 물이 있으면 전기가 잘 흐르고 물이 없으면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흙 속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측정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마이크로비트에 여기 마이크로비트에 3V 단자하고 그 다음에 0번 단자를 이용을 할 겁니다. 3V 단자하고 0번 단자에 여기 이 자석 커넥터를 붙여줍니다. 0번 단자에 하나를 붙이고 그 다음에 3V 단자에 하나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각각 아까 포크 두 개의 포크를 흙 속에 꽂았잖아요. 거기에 하나씩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이때 포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석에 붙는 포크여야 됩니다. 이렇게 붙이고 나서 지금 이 흙 속에 얼마나 물이 있는지 아니면 물이 없어서 물을 줘야 되는지를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는 뭐가 필요하죠? 또 코딩이 필요합니다. 코딩을 한번 해볼까요? 마이크로비트하고 컴퓨터하고 연결을 합니다. 연결한 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쭉 내려보면 시리얼 통신이 있어요. 시리얼 통신. 이 시리얼 통신을 클릭하고 시리얼 통신의 맨 아래 내려가면 시리얼 통신 연결 설정의 USB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이 블럭을 시작하면 실행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시리얼 통신으로 간 다음에 맨 위에 시리얼 통신 전송 이 블럭을 가지고 옵니다. 이 블럭을 가지고 와서 무한 반복 실행 안에다 집어넣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흙 속에 전기가 얼마나 흐르는지는 아날로그 신호를 체크를 하면 됩니다.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우리가 아날로그는 핀 블럭이 있어요. 이 핀 블럭을 클릭하고 핀 블럭에서 아날로그 입력값을 가지고 와야 돼요. 첫 번째는 디지털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안에 P0의 아날로그 입력값 블럭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 이 블럭을 시리얼 통신 전송 한 줄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네, 집어넣고 그리고 한번 다운로드를 눌러볼까요? 다운로드가 끝났으면 여기 콘솔 보이기 시뮬레이터, 콘솔 보이기 장치 구성 이렇게 블럭들이 두 개가 나타났는데 아래 블럭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숫자가 몇이 나오죠? 1023이 나옵니다. 1023. 지금 1023이 나온다는 건 이 화분에 물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연습을 하다가 물을 공급을 해줘서 많이 나왔는데 한번 떼볼까요? 이 단자를 하나 떼면 숫자가 바뀌죠. 숫자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이 많을수록 숫자가 높아져요. 전기가 자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023이 가장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건조해졌을 때 흙이 건조하면 아마 80이나 100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100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가 물을 공급해 줘야 되겠죠. 여기서는 한번 선생님이 이 단자가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대략 500보다 작으면 숫자가 500보다 작으면 이 서버 모터가 움직여서 물을 공급해 주도록 한번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평소에는 1023이었다가 화분의 이 수분 정도가 500 이하로 떨어지면 서버 모터가 작동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뒤로 다시 가서 서버 모터 아날로그 입력값의 각이 500 이하로 떨어지면 서버 모터가 움직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리얼 통신을 다 지우고요. 이 아날로그 입력값은 놔두고 다 지웁니다. 다 지우고 무슨 블럭을 갖고 와야 될까요? 쭉 보면 논리
논리에 가서 조건 블럭을 가지고 옵니다. 쭉 뭘 가지고 오면 될까요? 만약 참이면 이걸 가지고 올까요? 이걸 가지고 오고, 네,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 서버 모터의 각도를 180도로 설정을 해 놓을게요. 먼저 시작하면 서버 모터의 각도가 180도이고, 그리고 나서 만약 이 조건 블럭을 가지고 왔죠. 이 안에다가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서버 모터의 각도를 70도로 설정을 합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아날로그 입력값이 500보다 작으면, 이렇게 기호를 바꿀게요. 500보다 작게 되면 이 참 블럭 안에다 집어넣고 무한 반복항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보면 이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 서버 모터가 180도였다가 만약에 아날로그 입력값이 500보다 작게 되면 서버 모터의 각도를 몇 도로 해라? 70도로 해라 라고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70도로 했다가 다시 180도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계속 70도로 되어 있으면 물이 다 넘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줘서 대략 한 2초 정도 시간을 준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다시 180도로 돌아갑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시간을 한번 더 넣을게요. 1초 간격으로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지금 코딩이 끝났습니다. 평소에 화분에 물이 많을 때는 180도로 있다가 점점점 물이 말라서 500보다 작아지면 서버 모터의 각도가 70도로 수정이 됩니다. 70도로 바뀌었다가 2초 후에 다시 180도로 돌아와서 물의 공급을 중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코딩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물 공급 장치하고 마이크로비트를 연결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포크에다가도 P0 단자하고 그 다음에 3V 단자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보시면 작동이 안 되고 있죠. 이 서버모터의 기울기가 아까 우리가 설정한 180도 기울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화분에 물이 없어서 500 이하로 떨어지면 한번 이 단자를 떼보면 어떻게 되죠? 아까 우리가 설정한 70도 각도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물을 주고 있는 거죠. 이게 물을 주고 있다가 아까 우리가 설정한 값 500보다 커지면, 이렇게 커지면 이 서버모터가 다시 180도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화분마다 이 값이 달라져요. 우리 그 안에 있는 수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직접 포크를 꽂아서 정확한 이 화분의 수치를 체크를 하고요. 만약에 내가 정말 물이 말랐을 때, 이 화분에 물이 없을 때만 작동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100 이하, 이 수치가 아날로그 값이 10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서버 모터를 작동하게 하는 코딩을 하게 되면 물이 완전히 말랐을 때 물을 공급해주는 장치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물을 공급해주는 장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생활에 있는 페트병이나 빨대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물을 줄 수 있는, 자동으로 물을 줄 수 있는 공급 장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렉트론 영웅전에서는 화분에 물이 없을 때는 그냥 블루 알림을 표시해주는 장치를 소개했는데요. 이렇게 알림 장치 외에 직접적으로 물을 공급해주는 장치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이 원리를 이용을 하면 우리 생활의 많은 곳에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손소독제, 손을 갖다 대면 소독제가 이렇게 나오는 장치도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 음료수 컵을 갖다 대면 음료가 나오는 자동으로 음료를 공급해주는 장치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번 만들어 보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창작품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